어디? 400에 401페이지요? 400페이지 400페이지 일체법. 앞뒤 없는 공. 앞뒤 없는 공간이잖아. 지금 우리 그 공부하는 게 공간이거든요. 공간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공의 시각에서 이제, 대상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하지 않는 것, 이거는 이제, 공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관법이에요. 여기 이제 한번 보니까 총 그 16공, 그 16가지 공으로서 공하지 않는 것을 이제 제거해요. 옛날에 우리가 18공 공부했잖아요. 이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공간법을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무지를 타파해 가는 겁니다. 얘기하잖아. 그, 전번 시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공부한 거는 이제, 그, 문자를 이제 타파하는 데가 있어서 일체법공으로서 이제, 타파를 해 갔습니다. 어느 문자는 대상을 명료하게 하고, 명료하게 하긴 해요. 그렇지만 대상을 고정화시키고, 분리시키고 실체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가 공하다 하는 것을 그 일체법이 다 공하다는 것으로서 제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뒤가 없는 공은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상공과 전후공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둘째는 알립진여의 뜻을 명료하게 알았기 때문에 나고 없어지고 머물고 달라지는 성품이 상속하여 따르고 변하는 모양이 있으니 이것은 상이 공한 모양과 전후가 없다는 공으로서 바르게 제거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그 상공이라는 말을 쓰죠. 이 공간에 이제 우리가 일체법공에 대해서 이제 봤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상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후가 없다는 전후공을 얘기하죠. 이걸 얘기해. 이 이제 모양이 공하다. 이 모양이 공하다 하는 건 이제 아주 중요한데, 여기는 그 무상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상속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 그 모양이라 하는 건 순간순간 변합니다. 순간순간 변하면서 상속해 간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벼 있잖아요, 벼요. 그죠? 벼는 심어가지고 벽지를 이제 촉을 내서 이제 심어서 가을 되면 이제 벼가 이제 고기를 숙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틀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밥을 해 먹지만은 그 씨앗을 또 심으면은 또 벼가 또 생기죠. 변하긴 변하는데 계속 이렇게 상속해 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나가 장성에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죠? 또 죽으면은 또 그 자식이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상속해 가는데 보면은 변하는 거죠. 변해가기 때문에 상속은 하되 모양이 없는 거죠. 일정 고정된 모양이 없는, 그걸 상공이라고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앞뒤가 없는 공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후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일체법공은 왜 그 법공이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 어느 문자를 통해서 대상이 있다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일체법이 공하다 하는 것으로서 제거했지만은 또 모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양이 상속에 변해가는 걸 해서 모양이 공하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D가 있다고 또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이면 앞이고 뒤에는 안 보이는 D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제거하느냐. 자, 원칙소를 이제 보면서 이걸 이제 공부를 좀 해보죠. 자, 두 번째 모양을 판별합니다. 먼저 모양을 말하고 나중에 공간을 말하는데 이것은 곧 전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알립진열, 곧 사성제 가운데 고성계이다. 곧 7가지 진여 가운데 앞에서 말하는 알립진여와 같다. 7가지 진여는 우리 앞에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업, 번뇌 등은 알립된 바이기 때문이다. 뭐 업이니 번뇌니 알립되어 있는 이것을 알립이라고 그러고 업, 번뇌 이것이 진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이라든 번뇌라 하는 것은 매 순간에는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업이라든 번뇌 본질이 진여라는 거죠. 그래서 알립진여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혹은 알립은 사성계 첫 번째 알립이라는 명칭을 붙인다고 할 수 있다. 사성이 첫 번째 고성제입니다.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그 괴로움을 이제 이게 알립했다는 거죠. 예. 성품을 지켜서 고치지 않기 때문에 진여라고 이름하는데 이 고성제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서로 상수가 따라서 전전함이 있으므로 또한 진여라고 이름한다. 자, 고성계 괴로움이라는 성수는 진리로부터 일어나는 게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생겨나는 게 있는데 괴로움도 상속합니까 안 합니까? 괴로움도 상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 시절에 시절을 거쳐서 결혼을 했는데 자 신혼여행 가가지고 부부가 싸웠다 이게야. 그것까지 좋은데 싸우고 헤어지지 않고 이제 뭐 애 낳고 살면서 10년 20년 지나더라도 꼭 부부싸움 할 때 되면 신혼 초기에 싸웠던 얘기를 끄집어내고 나중에는 그것을 연애 시절까지 이 얘기를 끄집어내서 괴로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네. 그 사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따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게 이제 계속 상속에 온다는 거죠. 잠재되어 있다가.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고부 간의 갈등 같은 것도 있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은 겪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이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에게. 내가 그때 살았을 때, 너희 할머니가 어떻고 저떻고 쭉 얘기하면서, 괴로운 시절을, 그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아는데, 이런 게 이제 이 상속하는 거죠. 얘기하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 고성제라 하는 고성제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서로 상속에 따라서 전전함이 있으므로 이것도 진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진여를 하는가 하면은 결국 이 고통이라 하는 것도 계속 변하는 거죠. 아까 비업심행체로 변해가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여의 입장에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뭔가 하면은 대성지 신호할 때도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여를 얘기하면 아주 고상한 걸 다 얘기하는데 고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 괴로움도 고다는 거죠. 또 즐거움도 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 괴로움과 즐거움이 다 진여다. 잘못됐습니다. 괴로움도 진여고 즐거움도 진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무명도 이거는 일상사지만 무명도 진여가 아니냐 하면은 진여라는 거죠. 이 무명도 진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그러면 뭐, 그냥 칼 들고 사람을 뭐 팍 찔러버린다든지, 물건을 팍 빼앗아 버린다든지, 뭐 강간을 해버린다든지. 그럼 그것도 진여이겠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여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확실히. 그래, 진여를 도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덕적인 관념에서 진여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진여도 도둑질 하는 것도 진여예요. 살인하는 것도 진여예요. 일체 모든 게 다. 일체 모든 게 다 진여예요. 그런데 왜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강간을 왜 안 할까 하는 거죠. 네? 네. 업이 되니까. 괴로움이 오죠. 그걸 하게 되면. 그래, 괴롭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럼 그거는 진여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진여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진여를 모르면은 문명이고 진여를 알면 깨달음이라는 문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진여 속에 살고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도덕적 나쁜 짓 하면 왜 안 되는가 하면 인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여의 다른 이름이 인과예요. 인과가 분명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 괴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쁜 짓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모르면 그 반복하면서 고통당하는 거고. 근데 그 자체가 인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다른 이름이 인과예요. 또 연기라고 그러고 공이라고 그러고 다 여러 가지 이름을 짓는 중도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여기 여러분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게 진여는 고상하고 깨끗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더럽고 말이죠. 번뇌가 일어나고 고통스럽고 남을 해치고 이것도 진여가 되느냐? 됩니다. 그 자체가 전부 다 인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지 중요한 건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그럼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혹은 이 가운데 두 가지 모양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첫째는 생겨남등의 네 가지 모양이 있고, 둘째는 생겨난다 하는 건 생주인밀이라든 성주계공이 네 가지 모양이 있겠죠. 생겨남등 했으니까. 둘째는 삼세가 상수가 과거 현재 미래죠. 상수가 따라서 전전하는 모양, 전전은 계속 바뀌어가는 모양이다. 이 두 가지를 말미암아 공인이 이것으로 각각 하나의 모양을 제거합니다. 자, 이건 상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상속하여 변하고 따르고 변하는 모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통스러운 것도 상속해 간다는 말을 했던 점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공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공에 대한 의미를 내가 분명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분명하기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이때 살아오면서 이 의식이 계속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 안 해봤습니까? 했죠. 어때요? 어릴 때는 뭐 서너 살 때는 제대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신체를 자기라 생각, 신체자라고 하는데 신체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가지고는 뭐 초등학교 지나고 뭐 이렇게 고등학교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계속 이 사고가 발전해가 성숙해 가는 겁니다. 성숙해 가는데 그 성숙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제 살아온 것을 다 포함해서 계속 성숙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얘기해 현재 이 순간 내 의식 상태는 이때까지 살아온 의식 상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 잘 생각해 보면. 근데 이는 의식이 무한하게 성숙해 가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진화하는 겁니다. 진화론에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 현재 여러분들도 지금 끊임없이 이 공부를 하면서 의식 진화해 가는.
의식 진화해 가면서 이제 뭐가 그만큼 고통도 없어지고 세상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이러는 거죠.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러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릴 때 예를 들어가 자아라 하는 것도 신체 자아가 있지만 마음 자아, 심 자아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신체의 그를 자아라고 생각했다가 사유하기 시작하고 생각함으로 해서 벌써 그 자아관념이 신체 차원을 넘어서가 오히려 내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자기 자신을 이제 요즘 말하자면 디자인하는 시대가 되겠죠. 한다 하는 거는 벌써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내가 몸이 아프면은 말이죠. 단련을 한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하느냐? 생각이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 수준 되면 바로 마음이 자아예요. 심자를 신체 자아에서 벗어난 거죠.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거죠. 발전해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최상위의 의식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이거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아오면서 분명히 이렇게 어릴 때부터 쭉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 왔다 하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 우리의 정신적 성숙의 끝은 어딜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죽는 순간이죠. 죽는 순간이라 해도 무지한 채로 죽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 죽는 순간이 의식의 가장 최상승이라는 것은 곤란한 상태예요.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네? 최고의 스트레스. 일어나고 사라짐을 통제한다는 거. 일어나고 사라짐은 통제 불가능입니다. 무상한 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는 모델이 없는 건 아니 있습니다. 예? 부처님이 바로 최상의 의식 수준에 가 있는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완전 그런 무상 정등 정각이죠. 안욕따라 삼박삼본이라는 말, 그런 말인데 최상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 일체지작,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롤 모델이라 그래야 됩니까? 제가 예, 그렇죠. 저도 잘 발전하죠. 아이 실종수부터 최신 모드야. 잠들게 발전하셨어요. 예, 제가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다 보니까 자꾸 저도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법 보시면 1년에 그 사실이 다 났어요. 그래요? 네. 보시면 누가 나왔지?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네. 일면에. 그 저기 뭐고 길상사는 참 보니까 돼지가 7,000병이 넘더라고요. 굉장히 큰 절이에요. 야, 보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 점 갔을 때 그 절하고 지금 절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얘기하자면. 그 나무도 많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 설법전도 참 너무너무 멋있고 잘 지은 것 같아요. 현대 감각에 잘 맞게끔 얘기하자면. 근데 거기에 이제 근데 이제 진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공 아닌 것을 타파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뭘 얘기해 주느냐? 바로 의식을 성숙시키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것이. 그리고 의식의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의식을 깨어나게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의식이 상당히 뛰어나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걸림없이 이제 이 첫 번째는 일제복공은 뭔가 막 문자에 걸리지 않게끔 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상공, 전후공 하는 것도 말이죠. 모양에 걸리지 않게끔 하고 또 앞뒤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이 정신이, 마음이, 그러니까 의식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을 다 이 공간으로서 제거해 가는 것이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이 의식을 성숙해 가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상의 정신적 상태를 가져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공은 또 하나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신체에 대한 집착이 없어집니다. 자비수관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다 보면 몸이 사라지는 거, 몸이 사라지면 신체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해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단계를 도우면서 이제 방법을 넘기고 이제 두 번째 법이 들어가는 건데, 자,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인 성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숙이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걸릴 수 있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공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신을, 마음을 성숙시키게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낮은 단계에서 몸 차원, 마음 차원 이렇게 차원을 점점점 수행하면서 올라가듯이 이 공성도 이 물질 쉽게 말해가지고 이 문자 차원, 모양 차원, 전후 차원 이런 걸 하나하나 타파해 가는데 공통점이 하나 딱 있는 거라 이게. 처음도 공이고 끝도 공이에요 이게. 얘기하자면. 그럼 여기서 지금 공은 뭔가 16개의 공으로서 일체 모든 것을 다 타파해 가는데 이게 내가 낮은 수준에서의 공간을 투대해 가거나 끝의 이 마지막 단계의 공간을 터득하더라도 공은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이라고 얘기하는 게 궁극지인 것이라는 거죠. 공에 대한 지혜가 바로 궁극지인 지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 보면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린애들은 말이에요. 안가박도 구분 못합니다. 아다시피 안가박도 구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신체가 자아이기 때문에 이제 물질적 한계를 전혀 못 넘습니다. 그러다가 4살, 4살, 5살 올라가면서 이제 구분하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게 이제 성숙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이렇게 성숙에 가야 되는데 퇴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해야죠. 정신적 성숙이 아니라 음반적으로 퇴보해 가는 거죠. 이게. 이 퇴보해 가는 게 뭔가 하면 무지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뭐 물건을 훔친다든지 남을 욕을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술을 마시는 것도 퇴보의 길입니다. 잘 보면 정신적인 퇴보 되거든요. 술을 많이 마시면 이게 내실이 커지면서 알코올 치매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금방 되지. 그래서 퇴보로 가는 게 술, 담배 이런 얘기하습니다. 근데 이제 요 한마디만 하고 이제 본문 공부를 하겠습니다. 바둑 잘 뜨시는 분 중에서 조훈련이라는 분이 계세요. 조훈련이죠. 조훈련이 아니고 조훈련인데 이 성씨가 달라요. 조치훈 할 때는 조치훈 하면 안 됩니다. 조치훈 이래. 성씨가 다릅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 제자에게 타이틀을 다 뺏겼습니다. 이창호라는 제자에게.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죠. 타이틀을 10개인가 20개가 다 뺏겨버렸어요.
뺏겼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뭘 하는가 하면 그렇게 담배를 좋아해가지고 막 창고에 그 장미라는 담배를 한 천갑 이상을 쌓아두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계속 자기 제자한테 다 했다 다 넘겨주는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뭐 하는가 하면 담배를 다 끊어버린다.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를 싹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제자한테 뭐 다 뺏기고 이러니까 이거 슬럼프고 이제는 뭐 좋은 년 시대 끝났다 이런데 다 끊어버린다. 끊어버리고는 뭘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응시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4년마다 하나 열리는 세계의 어떤 바둑 올림픽 같은 제 1회 대회 때 응시배를 그냥 우승해버려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한국 사람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바둑이라는 거는 일본 바둑이랑 중국 바둑 훨씬 수준 낮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에 단신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일본 중국 기사 다 물지고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나. 그래서 이 김포공항에서 카프레이드를 했습니다. 전문지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그 좋아하던 담배를 갖다가 끊어버리고 세계나가 대회가 우승을 했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만 우승한 게 아니라 후지스베라고 하는 것도 세계들 우승을 이래요. 이 정신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분은 자기 습관을 갖다가 또 고칠 수 있는 이에 강력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예요. 바둑에는 실제적인 마치 뭐 같은 거는 금도라든지 유도라든지 태권도라든지 무술 같은 어떤 실전적이거든요. 실전적인 것이 고된 정신력을 요구하는 게임이에요. 외계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이 정신은 진짜 대단하다. 그를 읽고는 깜짝 놀란 그런 천개의 담배를 사놔놓고 청갑을 사놓고 피우는 사람 이것이 다 끊어버립니다.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공생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마음을 좀 내보시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니 일반 사람 수행자 아닌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자 원칙소 3번 보시죠. 이건 두 번째 능이 다스린 공간을 판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모양의 공이고 상공이죠. 다른 하나는 전법과 후법이 없는 공이다. 그는 전후가 없는 공이다. 이죠. 대반야경에 의하면 이 모양의 공을 말한다. 열어서 두 가지 공을 삼으니 하나는 자성공이요. 다른 공상공이다. 자상공이라는 게 있어요. 자상이 있고 또 공상이 있습니다. 자상이 이제 자체의 모습이 공상 함께하는 모양이죠. 이게 공이다 이거죠. 이 공이 뭔가 하면은 바로 상공이라는 거죠. 자상공, 공상, 공. 이 상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므로 그 경계한 자상공은 일체법의 자상을 말한다. 모든 존재 자체의 모습을 얘기한다. 마치 변하고 그림이 있는 것이 물질의 자체적인 모양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감수작용의 자체의 모습인 것과 같다. 자, 물질은 자체의 모습을 갖고 있죠. 감수작용도 자체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자상도 공하다 말하자면은 그런 얘기고, 공상은 이제 함께하는 모양은 일체부의 공통된 모양을 말한다. 마치 괴로움이 유럽부의 공상인 것 등과 같다. 자, 괴로움은 말이죠. 공상입니다. 괴로움 공상이. 왜 공상인가 하면 저 괴롭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 괴로움을 한번 호소해 볼까요? 예. 본문을 빌려가지고 호소를 한번.
저 몹시 이제 괴로운 일이 이제 하나 생겼는데. 자비성사일이요. 아침에 이제 주의심하고 이제 차를 타고 얘기 들으니까 괴로움이 문득 일어났어요. 우리 집, 절집 앞에 논밭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가 계속 땅을 사시오. 사시오 해가지고, 왜 안 산다 하다가 결정적으로 사게 됐습니다. 사게 된 게 뭔가 하면, 할아버지가 병원에 지금 다니고 있고, 할머니가 뇌 수술을 해야 된대요. 얘기하자면. 그래가지고, 그러면 팔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할아버지가 마음이 또 탁 바뀌어가지고, 밭은 또 5만 원씩 해달라고 또 얘기를 하는, 원래 또 1,000원씩 또 올려줬는데, 또 그렇게 하면 아주 고민스러운 일이 발생. 왜냐면 다음에 그걸 그래서 하면 다음에 땅 살 때 5만 원 다 줘야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경제적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 각진거사님이 안 된다고 딱 잘라고 그랬더니만 이제 할머니가 쫓아와가지고 자기 니 뇌수술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팔아달라고 또 사정이 할아버지는 다 올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사기로 했습니다. 800몇 평인데 3,200만 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 병원에다가 아프고 이러는데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원부를 보니까 도대체 이게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각을 다 해가지고 그걸 단청을 하고 있다. 근데 그 거사가 우리가 이건 나중에 우리가 저기 행편되면 주겠다 했는데 이제 거사가 저 전라도에서 저 어디고 회사 밑으로 옮겼어요. 옮긴다고 집을 구하고 말 하는데 돈이 필요하더라고 그러는데 근데 주인씨님이 그 거사 보고 그 전라도 그거 살아서 뭐 하느냐 멀고 하니까 우리 같이 가까이 삽시다 이래가 온 거야. 또 주지가 요청해서 온 거예요. 제가 이런 괴로움이 딱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해야 됩니까? 제가 딱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도 가슴이 아프죠? 예? 여러분 가슴은 또 불사금 내야 되니까 진짜 짜증스러워. 이게 바로 공상이라는 거예요. 저도 괴롭지만 여러분도 이걸 공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류법에 대한 공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공상이라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상이 공하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상은 일제법의 공통된 모양을 말한다. 마치 괴로움이 유류법의 공상인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상이 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도 괴롭고 여러분도 제 얘기 들음으로 해서 괴롭잖아요. 분명히 할아버지 이제 도와주는 거는 좋은 일인데 막상 장고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괴로움이 딱 왔다 이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한번 실질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상공에 해당하잖아요. 자상공과 공상공에 해당하는데 이걸 공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공부예요. 얘기하다 보면. 농사만 짓는 거예요? 다른 공부는 안 되고요? 지을 수 있어요. 그게는 이 절대 농지가 아닙니다. 그 밑에야 절대 농지인데 그거는 언제든지 집을 지을 수 있고 농사 지을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 제가 그 앞에 지금 공양간 지을 앞에 이 도로 건너편에 땅이 또 있는데 그 땅을 우리가 구입해야 되거든요.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에 그 집에서 우리한테 팔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고민스러워요. 거기는 몇 평인데? 그것도 깨야 될 겁니다.
거기 분을 다 사시죠? 뭐. 궁금하신 분 총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네. 저래서 사주라는 거야. 아, 저래서 사주시오 이게 지금 맞아요. 얘가. 원래 별당인가 봐. 네. 거기가 절터예요. 그렇어요? 네. 어떻게 아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생가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뭐가 또 나는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걸 이 괴로움이 일어날 때 이 괴로움을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괴로움이 매 이게 똑같은 괴로움이 계속 지속되는지, 안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괴로움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지. 여러분 제 얘기 듣고 고통스럽다가 가위 끝나고 문 밖에 딱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그게 바로 공이에요. 왜냐면 그 괴로움 지속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이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딱 그 저 계약금하고 전부 다 지불하는 순간 고통 사라집니다. 고통이 살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맞아. 이 고통이 조건에서 일어나 조건에서 공통적인 것이지만 이걸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 자체는 어떠냐? 괴로움 자체도 잡으면 실체가 없어요. 괴로움 자체도 공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이 괴로움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무선우공을 말하여 무제공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없는 공을 이제 말하는데 이건 무제가 없는 공이다. 그러면 그 경전에서 무제공은 삼재를 얻을 수 없는 것 등이다 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합니다. 앞에 과거와 뒤에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하죠. 그게 공이다. 흘러가니까.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땅 사는 것 때문에 이제 얘기해서 여러분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운데 이거 인연이다 시간이 흘러가면은 나중에 하나의 추억거리로 나오습니다. 아 그때 그래 힘이 들어서 그래 어쩌어쩌 해가지고 해결됐다. 그러면 해결됐다는 벌써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가 공하다는 거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공이고 현재는 매 순간 변하니까 공이에요. 이걸 다 무제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없는 공이라는 거는 이 시간의 전후를 봤을 때 실체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절집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안에도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이런 고통을 공으로서 성숙시켜야 된다. 의식을 공으로서 의식을 성숙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대지도를 의하면 공상 함께하는 모양의 공을 해석함이 있어서 명칭은 이 경전과 같고 뜻은 반야 경과 같다. 자세히 말하면 그 논수와 같다. 무선우공을 그 논수에서는 무시공이라고 말했다. 비롯함이 없는 공이다. 그죠? 그러므로 그 논수에서 무시공이란 세간에서 중생이거나 존재이거나 모두 시작이 없기 때문에 무시공이라 이름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논수에서는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중생이거나 존재이거나 다 시작이 없다. 자 이건 뭘 이야기해요? 이것도 하나 알아야 될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이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존재, 생명이 있거나 생명이 없거나 모든 존재를 하나로 관통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관통한다 하는 것은 공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통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통합한다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상, 경제, 심리, 정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학문, 과학이라든지 모든 종교 이런 것을 공 하나로 다 통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만 이해될 뿐인데요. 예, 머리로 우선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사유를 해야 돼요. 사유를 하면은 이제 이 공이라 하는 게 모든 걸 통합하는 원리고 관통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는 사유를 했으면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 거죠. 순서가 당연히 그런 거죠. 처음에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전에서 하면 그 논수의 설명과 다르다. 네 가지 모양을 버리기 때문에 상공이라고 이름하고 유전함을 버리기 때문에 무선우공이라 이름한다. 변증론 제1권에서는 태어나고 죽는 것이 오래되고 멀어서 천가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천가 끝이 없죠. 근데 이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를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후가 없는 공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18공론에서는 무전후공을 또한 무시공이라 부른다고 말합니다. 이거 18공론 다 가지고 있죠. 네. 다음에 요 끝나고 난데 요것도 같이 한번 공부 한번 더 하도록 한번 하죠. 그러면 더 분명해지지 않느냐. 그런 거. 자, 그 다음 무소독공. 셋째는 능치의 뜻을 명료하게 알았기 때문에 신체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모양과 아만의 모양이 있으니 이것은 아니 공한가 얻을 것이 없다는 공으로서 바르게 제거할 수 있다. 두 가지 공이 이제 있죠. 안의 공, 내공과 무소독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신체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모양, 나를 좋아하는, 그 다음에 아만의 모양이죠. 나라고 치는 이거. 이것은 이제 아니 공하다 하는 것으로서 제거해야 됩니다 하는 거죠. 신체는 하면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이제 아마는 의식이 있는 거죠. 이런 것에서 자기를 치장합니다. 자기를 디자인하고 살죠. 이런 디자인하고 사는 이것이 공하다, 아니 공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은 얻을 것이 없다는 공으로서 바르게 제거할 수 있다. 이건 역시 얻을 것이 없다. 무수도공이에요. 자, 원칙소 1, 2번 연달아 봅니다. 이것은 세 번째 모양을 밝히는 것이다. 먼저 모양을 말하고 다음에 공간을 말하는데 이것은 곧 전자이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다. 이름은 신체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모양과 아만의 모양이다. 자, 신체를 돌아보고 하는 말은요. 요즘 그 TV도 보니 신체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모양이죠. 이게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자기 모양에 자기가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상품화할 줄 아는 것이 아만이 부족합니다. 상품화하는 것. 자기 육체를 돌아보고 좋아라 하고 이러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이것을 상품화해가 남에게 내보이는 건 아만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대개 자기의 아름다운 용모, 몸매를 내세워서 자기를 세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들은. 남자들도 요즘 곧잘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아만의 모양이라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짓골 매출은 그렇게 귀신머리가 산발에 그래 다니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되고 달람살레 1년 살 때에 이평래 교수 딸 용화보살이 고에 이제 뭐가 센터가 있어요. 고행과 이파산 센터가 있는데 12일 코스예요. 가서 이제 수행을 이제 해요. 12일 코스 하고 난 뒤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여자인가 봐요. 왜? 1시간 정진하고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 화장부터 고칩니다. 여자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습성을 못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자기를 가꾸는 거죠. 수행하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 자기 사랑하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남의 시선을 반박하는 것은 바로 아만의 모양이에요. 요건 잘 아셔야 돼요. 남자들도 이제 요즘 곧잘 성령하고
화장을 한답니다. 남자들도 그런 모양이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게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거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죠. 이로 인하여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적된 인식 주체인 오건의 희망 심소가 두 가지 모양을 일으킨다. 자, 오건의 희망 심소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눈, 귀, 코, 혀, 몸에서 희망과 심소의 두 가지 모양을 일으킨다. 몸이 뭔가 하면 정신작용을 일으킨다. 인식작용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신체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모양인데 자기 신의 감각기관 등이 모든 법을 취함을 말한다. 그래 다 취하죠. 둘째는 암하는 모양, 자신의 희망 등이 다른 것보다 우시하기 때문이다. 그래 이걸 이제 해석하자면 그런 거죠. 자기 그 신체도로 사랑한다 하는 거는 자기 몸은 감각기관이에요.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걸 얘기하고 자신의 희망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정신작용이 바로 암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자기를 상품화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원래 강사를 잘 만나야 해석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이걸 암만이라고 해요. 시가 뭐 잘났다고. 옳은 말씀이에요. 예? 악연, 암한, 아의 아치 중에서요. 악연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악연은 견해를 얘기합니다. 나락하는 견해를 내시오는 얘기죠. 아상하고 똑같은 거죠. 얘기하자면. 그건 암만이나 악연이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원칙도 2. 이것은 능히 제거하는 공간을 판별하는 것이다. 이게 두 종류가 있다. 내공과 무수도공이다. 대반야경에 의하면 내공은, 안의 공은 내부의 6가지 포섭처의 공합니다. 했어요. 그는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 의건. 이렇게. 그러니까 의식을 일으킬 수 있는 6가지가 바로 그 육건이란데, 육건이 공하다는 거죠. 무수도공에 관하여 그 경계에서 불가독공은, 얻을 수 없는 공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독에 일어난다고 이것도 3세를 얘기하며, 대지도론에서 내공은 내부 6가지 인식기관이 자아가 없고 자아의 것이 없으면 내 것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눈 등의 법이 없음을 말합니다. 불가독공은 일체법과 인연으로 궁극적으로 얻을 수 없음을 불가독공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일체법과 인연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선 그 6감각에 자아가 없다 하는 것부터 얘기하면 신체는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공해요. 의건이라 하는 것도 이 신체가 없으면은 의건이 제대로 작용을 못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신체가 변하기 때문에 안이 공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체법과 인연은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혹시 그 호연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그 맹자에서 나오는 건데, 맹자 편인가 보면 그런 얘기를, 내가 장자는 아닐 거야. 맹자가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지, 농부가, 기농한 농부인가 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벼를 심어놔 놓고, 날마다 밭에 가가지고 물을 주고 봤는데, 벼가 잘 같지 않고, 그날 맨 그들인 것 같은 거예요. 맨날 며칠 왔다 갔다 하다가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벼가 안 자라가지고 내가 오늘 힘 좀 썼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벼가 말라 죽은 거예요. 맨날 빨리 자라라고 조금 더 딱 뽑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말라 죽지.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벼가 자라려면은 햇빛을 이게 일조량이 좋아야 되고, 바람도 좋아야 되고,
비도 때때로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인과 연인 만나서 이게 이게 벼가 자라가지고 사계 패고 이러는 건데 성길 배가 안 자란다고 자기가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탁탁 뽑아놨는데 말려주는 거예요. 그래 이 길이 뭔가 하면은 이런 인연을 봐야 된다. 일제법과 인연을 봐야죠. 말하자면. 그래서 불가도 공이다. 얻을 수 있는 거 없다 이죠. 무수도 공이죠. 불가도 공이죠.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무소득이 얻을 바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인연에 의해서. 솔직히 여러분들 자녀를 그렇게 안 대합니까? 좀 더 자라봐야 뽑듯이 그냥 공부 좀 일찍 적여야 되고 학원 보내고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때부터 보낸다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인연을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인연을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매우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초등학생은 저녁만 되면 머리를 베개 박에 쿵쿵 나중에 그 애가 이 공부에 대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괴롭습니다. 이게 인연을 잘 봐야 돼요. 자, 이제 이 경전에 의하면 능히 6가지 감각기관에 집착된 인식 주체를 알기 때문에 곧 내부 신체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집착함이 있게 되는데 내공을 관찰해 능히 바르게 제거한다.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면서 아만을 일으키는데 무소도 공을 관찰하여 능히 바르게 제거한다. 자아를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만을 일으키겠는가. 또한 2가지 공을 인하여 통틀어 2가지 모양을 제거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럼 여기에 얘기하면 신체 자아가 바로 공한 걸 이제 아니 공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만이 공하다 하니까 신적 자아가 공하다 하는 무수도 공을 얘기하는 거죠. 요 내용들 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공으로서 전부 다 하나하나 타파해 가는 건데 이 사유도 좀 필요할 거예요. 뭐 질문할 게 있어요? 손은 번쩍 들어. 시간도 웃다 보니 시간 다 돼버렸는데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네. 이 관계없는 어제 그 청정선님 말씀 중에서 네. 그 소성의 깨달음과 대성의 깨달음이 분명히 다르다. 또 네. 말씀하시고는 그 부연 설명을 안 하시고 다음 넘어가시면 알겠습니다. 해설해 드리죠. 소성의 깨달음은 말이죠. 이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는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자면. 나만 해탈하면 되고, 나만 깨달으면 되는데, 나의 고통만 제거하면 된다는 얘기 때문에, 중생들을 구제할 마음을 내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성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소성 열반에 들었다가 나왔어. 대입심을 일으켜서 중생 구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음 크기가 더 크죠. 그런 깨달음, 부처의 깨달음을 지향하기 때문에 완벽한 정신적 성숙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예. 거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얘기한 게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에도 아란들도 보살의 길을 가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지시한 게 법화경이에요. 얘기해서. 그럼 또 있습니까?